일단 넥소 전세계 수소차 1등이다. 자랑스럽습니까?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며칠 전에 영종도에서 BMW iX5 수소연료 전지차 시승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테스트카인데 테스트카를 시승행사해? 이거 정말 귀하죠? 모르셨어요? 아니 왜 몰라? iX5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아니죠.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넥소 판매 대수를 보면요, 어우 저조합니다. 어우 이 정도? 아니 정부가 보조금을 막대하게 주는데 이렇게 안 사는 건 희한하죠. 사실 2000년대 초만 해도 자동차 연료라는 것이 가솔린 시대, 전기차 시대, 그 다음에 수소차 시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이런 걸 했어요. 2005년에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어떤 대통령께서는 넥소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제 해외하고 수소 동맹을 맺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UAE하고 같이 수소 동맹을 맺는다, 수소가 미래다, 여전히 얘기하고 있죠.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좌우가 굉장히 갈라지는 것 같은데, 이 수소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어요. 모두가 다 수소가 미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동차 업계에서 누가 지금 수소차 얘기를 합니까? 이 정도면 그냥 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거 조심스럽네. 그러면 수소차는 왜 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나?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혁신적인 자동차가 그렇듯 수소 자동차도 처음으로 만든 건 GM이었습니다. 1966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일렉트로맨이라고 하는 자동차인데 이거 수소 연료 전지로 만들어지는 자동차거든요. 야, 훌륭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제가 수소 연료 전지차를 처음 본 건 90년대 혼다에서 만든 차였는데요. CR-V 같은 자동차, 이런 소형 SUV를 이거 시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쪽에 연료통을 넣고 그 LP가스를 넣으면 개질이 돼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그래서 그 전기차로 가는 그 연료전지 자동차였어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냥 전기 꽂아서 전기로 충전해서 가지 뭐하러 그걸 가스를 넣고 수소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가게 했을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90년대만 해도 사실 자동차에 들어갈 만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에 쓸 만큼 이거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12V 배터리 쫙 연결해서 전기차? 그런 거 없진 않았어요. 있었는데 실제로 양산차에 이 좌석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미래는 당연히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전기차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래는 수소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있어서 토요타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이름이 미라입니다. 미라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미래예요. 자, 그래서 미래는 수소다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차고요. 혼다가 처음으로 이 수소연료 전지차를 진짜 사람 탈만하게 만든 거 2002년이었습니다. 혼다 FCX라는 차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요타도 여기 질세라 FCHV라는 수소차를 내놨습니다. 독일에서 벤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같은 해에 F셀이라는 컨셉트카로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차가 또 오기도 했어요. 이보마울이라는 사장이었는데 머플러에서 막 물이 이렇게 쭈루루룩 떨어지는 걸 컵으로 받아서 그걸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니까요. 배탈 안 나셨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온갖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합니다. 현대 넥소, 토요타 미라이 이렇게 두 개 차종만 양산차로 명맥을 잇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번에 BMW가 새로운 iX5라는 차를 내놓은 건데요. 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토요타에서 받아서 만든 거예요. BMW가 내놓긴 하는데 이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런 의지까지는 없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앞뒤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수소연료 전지는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보세요. 수소연료 전지 다 아시죠? 물은 H2O잖아요. 여기다가 전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한다고 전기분해가 되죠. 그리고 산소, 그리고 수소 두 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수소를 모을 수 있게 되죠. 이거 초등학교 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우리 작가님. 그래서 이 수소를 산소가 있는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거 산소하고 결합해요. 그래서 물하고 전기가 나옵니다. 뭐 천천히 나오지만, 만약에 이걸 좀 더 빠르게 결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불을 붙이면 됩니다. 불을 붙이면 산소하고 결합을 빨리 하면서 불이 붙는 거죠. 너무 빨리 하면 불 붙으니까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서 천천히 결합시키면 거기서 물하고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번개 빵 치면은 번쩍하고 사라지는 게 전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장해? 저장할 방법이 없었는데, 근데 수소는 가만 놔둬도 산소하고 결합해서 전기를 뽑아주네? 야, 그러면 우리 그냥 수소를 싣고 다닐까? 그러고서 수소를 싣고 다니도록 하는 게 수소연료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하면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전기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닌데요 수소로 달리는 차 꼭 전기차는 아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미래의 연료가 수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소를 가지고서 다들 전기차로 가니까 아니야, 우리는 전기차 그 느린 그거를 하고 싶진 않아, 우리는 수소를 직접 엔진에 때려 넣고 엔진으로 달리게 하는 차를 만들 거야 했던 메이커가 있었는데, 그 메이커가 바로 BMW였습니다. 2008년에 내놓은 차가 바로 하이드로젠 7이라고 하는 차였는데요. 이 차입니다. 맨날 여기 뒤에 갖다 놓는 차가 이 차예요. 하이드로젠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때 당시 시승 선물로 준 차입니다. 이게 엔진도 그대로 들어있고요. 트렁크가 좀 좁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벽이야. 그래서 이쪽 뒷좌석에서 이 트렁크 중간까지는 수소 연료통이 들어갑니다. 리얼리티 쩌네. 그냥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가솔린 연료 주입구 여기 있고 수소 연료 주입구 여기 있고 두 개의 주입구가 있는 자동차였어요. 바이퓨얼이었지. 느낌도 좋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효율이 좋지 않았죠. 그때 당시 가솔린의 연비는 리터당 7.2km 정도 나왔어요. 뭐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니긴 했지만, 근데 수소 연비는 리터당 2.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채 못 가는 효율이었습니다. 너무했죠. 그때 당시에 이 수소연료 전지통이 이만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압축하는데 한계도 있고 하니까 공기를 액화시키자. 액화시키면 부피가 줄어들잖아. 수소는 액화시켰을 때 800분의 1로 압축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액화 좋아, 액화 좋은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했겠죠. 생각해보세요. 물은 언제 액화될까? 섭씨 100도 이상이면 수증기, 이하면은 액체입니다. 그럼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잖아요. 언제쯤 액화가 될까?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됩니다. BMW는 생각했겠죠. 야, 이거 어떡하지? 단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통을 집어넣었는데 이 통이 엄청난 단열 용기였습니다. 그 안에 커피잔을 넣으면 48시간 동안 온도가 1도 내려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단열이 되는 용기를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했겠죠. 게다가 문제는 더 있었어요. 수소라는 물질은 아주 작은 거죠. 기호 원소번호 1번이잖아요. 입자가 모든 분자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근데 그 수소를 넣고 있으니까 그 입자가 차체에 여기저기로 막 새나갑니다. 차체의 앞쪽 엔진으로 오는 사이에 그 파이프가 있으면 그 연결 부위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엔진 안에다가 쏴도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위쪽에 연료를 넣고 아래쪽에는 오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오일링이 이렇게 막고 있죠. 이 위에다가 연료처럼 수소를 뿜으면 이 오일링을 통과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도 제대로 연료를 주입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막 새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요, 이 위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뭐냐면 수소 빠져나간 걸 계속 분출해주는 장치가 별도로 있었어요. 야, 진짜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를 가지고 연소를 하는 자동차를 만든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기술자들이 야, 이것도 우리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미친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2008년에 이걸 BMW가 해보고 완전한 실패라고 결론 내린 일인데, 그런데 토요타가 2022년에 이런 일을 합니다. GR 야리스 WRC 레이스카라고 해서 토요타가 만든 수소연료 레이스카입니다. 수소를 연소시키는 장치죠.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레이스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하러 개발하나? 토요타의 아키오 도요다 회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엔진 개발사라든지 부품회사라든지 인력과 회사들이 다 길에 나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한다는 건데, 네, 일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 차종, 이 두 차종을 제외하면 수소차는 다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 배터리 전기차냐, 아니면 배터리 대신 수소연료 전지를 쓰는 수소 전기차냐, 이런 차이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딴 얘기가 길었는데 별별 상식이 드는 아주 훌륭한 목화죠. 구독해야 되겠죠? 네,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소 전기차 완전 좋네. 그 비싼 배터리를 계속 추가해야 되고 배터리 뭐 공급도 딸리고 이거 쉽지 않은데, 수소 같으면 연료전지 스택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용량이 더 필요하면 통만 더 넣으면 되겠네. 빈 통이 크면 되잖아. 당연히 더 저렴하고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빰빰 비싸다. 수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 기본적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다, 그게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전기를 그냥 썼을 때 킬로와트 시당 200원, 300원 정도, 뭐 이 정도가 지금의 전기요금이죠. 만약에 전기를 그냥 안 쓰고 수소를 쓰려고 하면 물을 가져다가 그걸 전기분해하고 그걸 또 수소로 만들고 그걸 통에 또 담고 그걸 트럭으로 옮기고 충전소에 넣고 차가 오면 충전소에서 차에다 집어넣고 차에서 수소를 갖고서 또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매번 로스가 생기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전기보다 월등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는
수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수소는 그럼 뭐냐? 화석연료를 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죠. 아니 LNG 자체를 그냥 차에다 넣어서 그걸 태우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굳이 LNG를 수소로 바꿔서 차에 넣어. 그럼 LNG보다 무조건 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충전소는 수십억이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쓴다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의 가격 미국에서는 얼마였을까?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었습니다. 넥소가 6kg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넥소에다가 넣으면 60,000원 70,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넥소가 500km를 채 못 가니까 가솔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비싸니까. 미국에선 수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컴플레인이 하도 심해서 토요타는 미라이를 팔 때 3년간 15,000불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현대도 넥소를 미국에 팔 때는 3년 동안 15,000불 상당의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H2 연료 카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야, 15,000불 2천만원인데, 야, 2천만원에 해당되는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와, 현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어차피 3년 동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년이면 사실 1,000만원도 채 못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로드트립을 하겠다고 하면 뭐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몇백만원, 어떤 분들한테는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연비를 보면요, 가솔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전기차에 비해선 확실히 비싸. 넥소가 한번 가득 채웠을 때 6kg, 1kg으로 90km 정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 보면은 10,000원으로 100km를 갈 수 있다. 그럼 가솔린차는 어느 정도인가? 넥소보다 조금 더 큰 투싼 가솔린하고 비교해보면요, 13,000원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투싼 하이브리드로 치면 투싼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한 거예요. 친환경은 좀 비싸다? 그렇지도 않죠. 전기차는 100km 가는데 5,000원 정도, 뭐 완속금속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비싼 경우도 7,000원이 넘진 않아요. 연료비는 전기차보다 2배 정도 비싸고 사용은 훨씬 더 힘든데, 야, 이게 가능한가? 수소연료 전지차 두 번째 문제, 빰빰.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보통은 수소차를 보면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친환경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린피스, 수소 자동차를 만들지 말라 이런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가솔린차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보면요, 보통 수소하면 떠오르는 건 친환경적으로 발전한다, 아니면 태양광으로 발전한다, 좀 전기를 가지고서 수소를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만드나? 여기 보면 정유 공장에서 75%, 납사에서 분해해서 만드는 게 13%, 천연가스를 계지라는 게 6%.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친환경적인 건 물론이고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 수소라는 거는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수소가 미래다 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전제한 건데, 근데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내연기관 연료의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수소를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내연기관을 타는 게 수소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빰빰. 네,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수소 충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셀프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면 다 문 닫아요. 현대차 광고 보면 넥소 타고 막 새벽에 어디 달리고 이러시는데, 새벽에 어디 가실 거면 아주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아니 왜 24시간을 안 해요? 왜 낮 시간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워낙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걸 24시간 운영할 만한 스케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낮 시간에만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전기차도 역시 불편하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기차는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 그냥 충전기 물려놓고 충전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솔린차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차 통합누리집을 보시면요, 전기차 충전소는 전국에 14만 개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불편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에 169개? 야, 그나마 낫다는 서울에 있으면 몇 개 있나? 서울에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몇 개는 공사 중이죠. 우리 집 근처에 없으면 10km 정도를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오다 보면 또 충전하고 싶겠네.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지금 넥소를 보면 1년에 10,000대씩 팔리고 있거든요. 이걸 169기 갖고서 다 커버한다. 와,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럴 거면 우리가 점점점 늘려서 2040년까지는 수소 충전소를 1,200개를 만들겠다,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60개를 간신히 지은 걸 1200개를 짓는다고 하나 짓는데 30억 원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싶죠. 누가 할 거야?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이걸 나서서 하나? 이게 수지가 맞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 빰빰.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소차 사실 친환경차의 경쟁을 하고 있죠. 전기차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미 있죠. 멋진 차들이 있습니다. EV6, EV5 나온대. EV9 봤죠?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니로 EV 와 이게 뭐 온갖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다양한 것들 봤죠. SUV, 럭셔리차, 트럭, MPV 뭐 다양한 쪽에 있는 차들이 그냥 뭘 사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수소는 어때요? 넥소 아니면 미라이 전 세계에 2개 이거 사고 싶어질까? 넥소가 지금 나온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죠. 페이스리프트 나온다 얘기하지만 땡기세요? 니로 그냥 탄다고? 다섯 번째 문제 빰빰. 엄청나게 비쌉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엄청나게 비싸요. 이 수소연료 전지 스택 촉매가 백금 촉매를 필요로 하는데요. 백금이 60g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그렇고 히토류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요. 거기에 수소통 요즘은 700바 압축 수소를 써야 되는데 말이 700바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 펑 터지면 옆에 있던 사람 다치잖아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엄청나게 빵 터지는 그게 몇 바? 2바입니다. 2바. 700바의 통이 터진다. 야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통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슈퍼카,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 보면서 와 탄소 섬유를 만들었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소연료 전지차 이 탄소 섬유를 똘똘똘 뭉쳐서 돌덩이 같이 만든 통, 그런 통이 넥소에만 해도 3개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통이 3개. 우리나라 법규는 15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15년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근데 15년 되면 저거 법규가 있는데 바꿔야 될 건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이 그럼 얼마냐? 이 통 한 개가 부품 가격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 3개를 갈겠다. 지금까지 갈아본 사람은 없고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도 아직 숙련자가 없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3개 갈면 금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겠죠. 수소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해서 요 네모난 거 엔진룸 안에 있는 요 기계가 수소를 가지고서 전기를 뽑아내는 장치인데 요게 하나에 4천만 원입니다. 아니 이 박스 하나가 4천만 원. 현대차의 문제로 이게 교체가 된 거지만 이게 만약에 사고라든지 운전자의 문제로 이게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이거 교체 비용 4천만 원을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살 때 낸 돈이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거 교체비가 4천만 원이면 야 이거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뭐 몇 번이나 교체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러면 넥소 이렇게 비싼 부품을 쓰고 있는데 이 차의 가격은 얼마냐?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6,765만 원입니다. 옵션 조금 넣게 되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투싼보다 작은 차인데 어떻게 7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은 무려 3,500만 원.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현대차에 3,500만 원씩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특정 연료에다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줍니까? 이게 수소에다 보조금 주는 건 명분도 없잖아요. 전기차 같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전기차는 확실히 미래고 전기차는 내가 보조금을 주지만 점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이거 장차는 보조금이 없어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연료 전지차는 지금 보조금이 없다. 그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대체 누가 사겠어? 지금 보조금의 금액도 너무 높아요. 지금 보조금을 받고 나면 한 3,500만 원이면 차를 살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전기차보다 더 싼 겁니다. 아니 수소가 훨씬 비싼데 왜 전기차보다 더 싸게 사요? 이렇게까지 보조금 주면서 팔 이유가 대체 뭐가 있나? 그래서 전 세계의 수소차가 얼마나 팔리고 있기에 이런 걸 하나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넥소 전 세계 수소차 1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랑스럽습니까? 전교생 2명인데 그 중에 1등 했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토요타하고 현대밖에 안 한다니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당연히 넥소 맞죠. 근데 그게 9,000대입니다. 작년에 11,000대. 조금 더 팔리긴 했네. 그래도 넥소 그나마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믿고 있었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별로 보면요 2021년 기준으로 9,000대 팔았는데 그러면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다른 시장에선 1,000대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넥소는 우리나라에서 다 사준다는 거지 전 세계 어디서도 수소연료 전지차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어요. 미래에 먼저 가서 선점한 다음에 선점이 아니고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수소연료 전지 전 세계에서 팔리는 양을 보면요 2022년에 배터리차가 몇 대 팔렸냐? 480만 대 팔렸습니다. 그동안에 수소연료
수소연료 전지는 2만 대 팔렸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0.04%? 아니 진짜 수소연료 전지차 우리는 꽤 보이지만 이거 한국만 팔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그냥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BMW도 갑자기 iX5를 한국 시장에 갖고 왔잖아요. 한국에만 보조금을 이 정도 주기 때문이에요. 대체 이렇게까지 안 팔리는 연료를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도요타도 미라이라고 해서 미래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차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넥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넥소도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요. 그렇지 않다. 수소의 미래는 트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내놓은 차가 있죠. 현대 엑시언트 트럭.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 시간이 8시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간 다음에 8시간 동안 거기서 충전을 해야 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수소면 그냥 꽂고 충전하고 한 10분 안에 또 나올 수 있겠네. 좋죠. 그런데 가격을 보면 이게 얼마냐? 6억 원입니다. 트럭인데 가격이 6억 원이야? 어떻게 사요? 6억짜리를. 야, 그럼 정부가 그러면 6억짜리 트럭 사라고 1억을 주냐? 2억을 줘? 아닙니다. 4억 5천만 원을 줍니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2억 주고요. 국고 보조금이 2억 5천이어서 만약에 현대가 엑시언트 한 대를 팔면 우리 세금 4억 5천만 원을 현대에 바로 입금해 줍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이면은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트럭 사업자 입장에서는 4억 5천 세금이 살살 녹네. 이러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니 4억 5천은 공짜로 줘. 이런 차 팔아야 되겠어요? 안 팔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수소버스도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국비가 2억 6천만 원, 지방비가 1억 6천만 원, 총 4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줘요. 세금 4억씩 밀어줘서 이걸 사야 됩니까? 정말로? 지금 다른 나라 버스를 보세요. 다 전기차 버스입니다. 전기차 버스가 그냥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버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이 잘 돌아가. 이 전기버스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갑자기 수소버스로 이걸 전환해야 되나? 한 대당 4억을 쏟아부으면 이걸 도대체 몇 대나 공급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했잖아요. 15년 만에 수천만 원씩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부가 올해 16,000대의 수소 승용차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소 승용차라고 읽고 현대 넥소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 한 대당 국비 2,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3,500만원 정도를 한 대당 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16,000대로 곱해보면 5,600억이 넥소 판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 5,600억을 그냥 현대차에 입금해 주겠다는 얘긴데요. 수소버스 당연히 현대차밖에 없는데 국고 보조금은 일반 버스는 한 대당 2억 6천만원, 저상버스는 2억 1천만원, 700대를 보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합치면 1,620억 원을 또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거 지자체는 별도입니다. 수소버스를 보급하는데 3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또 들어갈 걸로 보여요. 화물차도 있죠. 청소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들 다 보급하는데 들어가는 돈 6,330억 원이라고 하네요. 지방비 제외하고요. 그리고 수소 충전소 설치 예산은 얼마냐? 1,89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 일단 승용차 구입하는 사람들 16,000명의 사용자를 위해서 국비를 5,600억, 그리고 트럭들을 위해서 1조 넘는 세금을 수소차에다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수소차를 보급한다면서 1조 넘는 돈을 매년 쓰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전기차도 받잖아요 하실 텐데, 아니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전기차가 없으면 충전기가 보급이 안 되고 충전기가 없으면 전기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다가 스팀팩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초기에만 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내 집에도 충전기 있고 회사에도 있고 뭐 내가 가는 곳 모두에 충전기가 다 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안 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정말 아주 일시적으로 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게 보조금인데, 그래서 보조금이 끝났을 때도 상품 경쟁력이 여전히 있냐? 있어야만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있죠. 만약에 가격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물건, 그리고 보조금 없이는 앞으로도 못 파는 물건,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물건, 이런 물건이라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거나 도태되거나 시장 원리에 맡겨봐야 되겠죠. 보조금이 뭔지, 보조금을 줘야 되는 취지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물론 수소차가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소의 가능성 0은 아니에요.
앞으로 수소 사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 집집마다 모든 가정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소가 들어오는 그런 사회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를 저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수소밖에 없어요. 미래는 수소로 갈 가능성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플랜트라든지 발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수소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